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드디어 8월의 두 번째 순위 돌아왔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밝은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열어보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 것 같고, 가두리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수 매도 추천은 저희 채널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투자는 자기 판단 하에. 근데 사실 자기 판단에 자기 방식으로 해야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남의 말 들어가지고는 저거 근데 웬만하면 이제 추천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시계열이 다르거든. 저는 한번 갖고 가면 1년, 2년 갖고 갈 수 있는데, 추천하는 사람들은 1, 2주 안에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2년 동안에 한 3배 올랐어. 근데 2주 동안에 한 20%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한테 추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내 종목화 만드냐, 내 기업화 만드냐가 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연준 인사들 말이 먹혔네. 예, 연준 인사들 말이 먹혔네. 예. 연준 인사들의 강경한 태도가 하루가 지나서 좀 해석이 됐어요. 지금 해석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깜짝 놀란 거고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75bp 프라이싱을 하다가 75bp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해서 75bp 아닌 50bp를 프라이싱 했는데, 갑자기 75bp가 또 툭 하고 튀어나오니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 부분이 특별히 채권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채권 시장의 강하게 금리가 튀자 뭐도 튀었을까요? 달러 가격도 상당히 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 증시나 이런 쪽도 다 좀 그래요. 그렇게 좋을 일이 없어요.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되면 그런 상황들이 조금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전해볼 수 있는데, 어제 연준 인사들 발언하면서 시장이 너무 강해서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모두 괜찮은 상황이라서 조금 신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발현된 건데,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임스 블러드, 우리 강경파인 제임스 블러드께서 9월 회의에 대해서 지금은 75bp 인상을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좀 인플레이션을 좀 죽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닐 카스카리, 이분 비둘기인데요. 이 비둘기파인 이분조차 지금이 뭐라고 했냐면, 침체를 일으키지 않을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최급선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침체 없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침체를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침체를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너무 높게 너무 세게 올려도 너무 적게 올려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연말까지 3.75에서 4.0% 기준금리를 전망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게 올리는 것도 아닌데 연말에 4%라니요. 지금 2.5예요. 4%까지 하려면 1.5%를 더 올리려면 50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아무런 반응을 안 했거든, 시장이. 근데 시초가 대비 줄줄줄줄줄줄 흘러가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은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달러는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2011년에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았는데요. 그 이후로 쭉 계속 흘러내리다가 강세였고, 달러화가 강세인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달러 강세와 그 상대 통화 약세인 국가에서는 시장이 좋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원화는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원화는. 자,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이제 다가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잭슨홀 미팅 오는데 결국 파월도 세게 얘기하지 않겠어? 자, 그렇다면 9월 금리도 그 잭슨홀 연설에 비춰서 결정되지 않겠어? 9월뿐만 아니라 11월, 12월에 있을
연준 회의 때도 그렇게 결정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 1에서 1.5% 이상, 그러니까 최소 1%를 넘는 금리 인상도 가능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을 시장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까지는 50, 25, 25를 프라이싱 하고 있었어요. 근데 75 할 때 약간 경계를 하다가 분위기가 싹 풀어지니까 오케이 50, 25, 25 이 정도야 하고 프라이싱을 하면서 이번 주 전까지 시장을 막 끌어올렸죠. 떨어진 거의 절반까지도 끌어올렸었는데, 그래서 오른 만큼 올랐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것인데, 자, 이제부터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또다시 75bp가 상상되면서 프라이싱이 된 게 이번 주였고, 특별히 주 중반 이후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이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권 시장이 먼저 안정돼야 됩니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민감해요.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하고, 그것만 봐고 거시경제만 보고 있는 애들이 채권 애들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조금 잠잠해지지 않고서는 랠리, 무슨 랠리든, 베어 마켓이든 그냥 상승 랠리든, 랠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대략 10년물 금리가 3% 언저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좀 죽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안정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계속 그랬죠. 이거 정상이 아니야. 하루에 7bp, 8bp, 10bp가 매일 오르락내리락 해.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bp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bp를 연환산하면 하루에 36%의 금리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으로 따지면 하루에 그래 40% 얻어맞은 거야. 하루에 40% 오르든 하루에 40% 떨어지든 밈주식처럼 막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채권이 밈주식처럼 지금 된 거예요. 하루하루 움직임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는 거지.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야 이거야. 이상하다, 아니야. 이런 흐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금융시장의 기초가 되는 채권 시장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정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한 3%에서부터 조금 잘잘 그 기준금리, 그 연준의 기준금리의 흐름에 맞춰서 적절하게 금리가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그래서 이건 좀 심하자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연준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채권 시장이 연준하고 아예 그냥 대놓고 싸우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연준을 대놓고 개무시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금리 상황에 따라서 달러가 계속 영향을 받고, 지금 금리가 얼마가 움직였냐면, 어제 10년물이 2.886에서 2.97이에요. 거의 또 10bp, 거의 이제 9bp 얼마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년물은 3.20에서 3.23으로 얘는 많이 안 움직였고, 그 다음에 3개월물은 2.66에서 2.68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장기물일수록 조금 더 오르는 경향을 좀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10년물, 2년물의 금리 격차가 어제 마이너스 32bp에서 마이너스 26bp로 금리 역전 현상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3개월과 10년물의 금리 격차는 전일 플러스 21bp에서 26.8로 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장기물이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다시 조금 벌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낮은 금리차, 작은 금리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강세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면 여타 시장은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단 한국 시장은 지난 주말에 어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일부 반영을 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다고 해서 이렇게 약간 긴팔을 입고 나왔는데 이제 다시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8시가 다가오면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번 비 폭우에 피해 없으셨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뒤쪽에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벼가
나달이 제대로 안 올라온 이쪽 파란 쪽은 조금 늦게 심었던, 뭐 이렇게 저 앞에는 조생종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추석 되면은 별을 뵐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추석 때 그 뭐지? 그걸 햅쌀을 먹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생종을 심어요. 근데 알곡이 많이 맺혔거든. 알곡이 맺히니까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비바람이 치니까 비를 먹고 바람을 맞으니까 쓰러졌어요. 지금 저기 쓰러져 가지고 저기 청둥오리 천국이 됐습니다. 저 완전 청둥오리 지금 완전히 파티 열렸어요. 와가지고 막 중간중간에 보면 청둥오리 떼가 와가지고 막 설익은 별을 막 먹고 있는 모습 가끔씩 포착이 됩니다. 자, 다시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요. 토마스 바킨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리치몬드 총재죠.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방법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방법이 있지만 무슨 뭐예요? 금리를 인상하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공식적으로 침체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 잡는 게 우선이야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예요. 그동안의 연준을 지난 몇 년간 보면 경기 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던 게 연준의 태도였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해졌구나.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경기 침체까지도 감내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달러가 얼마나 올랐냐? 107.51에서 108.10까지 올랐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유로 달러가 약세였겠죠. 1.0089에서 1.0037로 이제 1대1 패러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붙었고요. 엔화는 135.88에서 136.93으로, 그리고 달러 위안은 얘네가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이미 어제 한번 팍 올랐기 때문에 6.83으로 역대 지금 근래 최저치예요. 근래 최저치가 왔어요. 그리고 인민은행 고시 환율도 6.8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달러 강세 그냥 이런 분위기로 주요한 통화국인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원화환율은 1327원에서 1335원으로 올 들어 최저치 부근을 다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왔던 자리를 깨려고 하면서 신저가를 내려고 하고 2009년 이래 최저치 수준의 상황입니다. 자, 종합합니다. 오늘 장의 교훈은 뭐냐? 연준이 부의 효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을 가두리에 가둘 것이다. 시장이 너무 세게 올라가면 부의 효과가 나면서 사람들이 돈을 쉽게 쓰고 인플레이션을 쉽게 대응하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세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세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 연준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다른 태도예요. 과거하고는. 과거에는 어떤 태도였냐면 다른 건 몰라도 주식과 금융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금리를 올리는 이걸 항상 바랬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게 부담인 거예요. 연준한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가두리에 갇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하나 변수는 11월 미국 선거입니다. 과연 11월 선거에서 연준 인사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가봐야 알겠죠. 자, 11월에 한번 놔줬다가 다시 잡아 당겨? 한번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러려면 9월 달에는 50bp 이상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죠.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이후 또 50bp, 또 50bp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월 달을 앞두고 랠리를 살짝 했다가 시장은 다시 부담을 느끼면서 내년 12월까지의 금리 상황에 따라 시장이 조금 위축을 당하는 그런 흐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심했던 시장에 금리 이슈가 터지자 밈주식들이 어떻게 됐나요? 네, 밈주식들의 최근의 대표가 배드베스 비욘드인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코엔 사장이 주식을 팔면서 40%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런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 성장의 값어치를 좀 세게 매겼던 주식들의 주가 하락이 꽤 나왔죠. 네, 루시드 8% 폭락했고요. 루시드보다는 조금 더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리비아는 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떨어졌을까요? 네, 비트들이 크립토, 암호화폐라고 표현되는 크립토 자산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10% 가까운 폭락이었고요.
그래서 24,000불 하던 게 21,000불대, 21,000불도 깨지려고 하는 상황까지. 다른 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 네, 그리고 여타 코인들 다 10% 이상, 이더리움 한 12% 빠지면서 모두 두 자릿수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다 나쁘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빠졌는데요. 분기 배당을 GM이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다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통주들은 그런 대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GM은 2%대 상승을 했고요. 또 옥시덴탈은 10%나 올랐습니다. 왜요? 버크셔가 지분을 50% 인수를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뉴스로 인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푼 라커라는 스니커 판매 업체는 20% 폭등을 했고요. 반대로 웨이페어는 감원 소식에 20%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VIX 지수가 5% 급등하면서 다시 20.6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VIX 지수가 가장 정확해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19, 18, 그 정도의 상황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더 안정되어서 뭐 한 15 정도까지 하면 시장에 대해서 결코 좋은 생각을 갖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면 대대적인 폭락이 올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저희하고 함께 지켜보시면 왜 저러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핵심은 유가예요. 자, 핵심이 인플레이션이니까 그 중에 또 그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가 핵심입니다. 유가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90.77로 마무리됐는데 지금 현재는 89달러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유가가 떨어져야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한국 시장은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이 심해지면 연준 인사 발언들은 좀 강경한 발언들이 조금 내려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가두리에 가둬놓고 싶어요. 양식하고 싶은 게 연준 인사의 태도가 아닌가. 오늘은 그게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적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번 주말에 저희가 중국과 관련된 중요한 영상을 올립니다. 전병서 소장과 함께하는 건설장의 브릿지가 발표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중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의 그 상황들과 정황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전병서 소장이고, 중국은 현장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중요한데 그 정책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시는 분이 전병서 소장님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저희 채널에 나와 주셔가지고 아주 긴 시간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너무 길어가지고 몇 편 나눠서 올라가게 될 예정인데요.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들이 달라질 거니까요. 그리고 오랜만에 권수장 브릿지에서 저하고의 토크, 맨날 남한테 돌아만 다녔는데 이제 저와의 토크도 오랜만에 좀 가벼운 토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많이 떨어지면 저희는 관심이 가죠. 남들이 버리면 건설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관심을 가지면서 박세라 연구원과 함께하는 우리 또 애널리스트 전문 대담자 나침판이 함께하는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해가 좀 뜨네요. 이제 해가 올라오고 있네요. 행복하고 여유 있고, 이제 이번 주말은 어제 왔으니까 비 없이 그냥 조금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빌겠고요. 주말 시장 빠졌다고 너무 침울해하지 마시고요. 가두리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속편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